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직업을 생각을 못했어요. 가족들 모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장점은 냉철한 모니터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그 장면에서 말이야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뭐라든지.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고 있는 전현아라고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아니지만 정말 엄마 아버지한테 인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눈 감고도 찾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친근한 동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주안, 신기촌, 관교동 이쪽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네, 논밭이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 문학산인가요? 벌거숭이 산이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많이 뛰어놀고 사촌 동생들이랑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셨었고 지금 고모들도 다 작은 아버지 다 계시고 하니까 그 골목들이 지금 생각이 나죠. 여름 때나 이렇게 되면 골목에 아줌마들 다 나와서 돗자리 펴놓고 이제 저녁 지으러 가기 전까지는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부채질 하면서 이야기 담소 나누시고 이거 문 다 열어놓고 있고 네 그리고 대문을 잠그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기 때부터 보아왔던 연습장이고 무대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저거를 해야지, 저기 서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죠. 저 어렸을 때는 그 새마을 운동이 있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나가시고 저녁에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해서 퇴근하시고 그런 모습이 아버지의 가장의 일반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매일 집에 계세요. 근데 그게 저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너희는 아버지 맨날 있니? 우리 아빠 맨날 집에 있다. 막 이러고 그게 자랑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연기하시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연극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거기다 꼭 연극자를 붙였었던 것 같고요. 영향은 항상 대본을 들고 계시는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저도 연기를 전공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대본을 어디다 딴 데 두지를 않는 거죠. 항상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들고 다니는 그런 버릇이 아버지한테 받은 영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발음 같은 거 정확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엄청 고민을 하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 보니까 저도 발음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느끼게 된 거고 근데 어느 날 돌아가신 강태기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서 분장실로 오시더니 저를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아버지한테 그만 좀 배워! 막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어쩜 그렇게 말투나 움직임의 턴을 도는 폼이나 어쩜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냐고. 근데 이제 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보고 자란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저희 사촌 언니가 연극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반대하시는 모습을 지나가다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괜히 딴짓하다가 성악가가 되겠다고 오페라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오페라 쪽으로 좀 돌려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악 레슨을 막 받았어요. 고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고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이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아버지가 그때 황진이라는 영화를 찍고 계셨었는데 그때 음악을 만들어 주셨던 감독님이 국립국악고등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추천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루는 말씀 듣고 오시더니 네가 정말 연기를 하고 싶다면 우리 음악을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였고 그래서 국악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는 계속 연극을 해야 되니까 이제 대입 준비 이제 고3 되면은 원서를 그렇게 써야지 하고 보니 국비 그 국립고등학교니까 국비 장학생이에요. 국악인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다른 과를 가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수를 했죠. 아, 그래서 바로 가지 못하고. 네. 지금보다 더 좀 어려운 환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나 여자들이 또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는 또 조금 더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염려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책에서 잠깐 읽은 건데 이제 전문 서적이지만 연극이라는 장르는 그 힐링의 기능이 그냥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연극을 한 편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힐링이 된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치유를 받고 객석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배우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물을 통해 그 인물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치유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되게 좋고요. 인물을 하나씩 한 인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과정이 대단히 소중하고 그 매력이 연극의 매력이 아닐까. 네. 무대에 서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무대만 고집을 하고 싶어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냥 엄마께서 스쳐 지나가는 말로 너 휴학 한번 못하지? 왜? 아니 저기 동생 등록금도 마련을 해야 되니까 하면서 지나가신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마지로서 뭔가 가게에 도움이 돼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모집 공고를 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받고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던 거고 그러면 바로 몇 천 몇 억 벌 줄 알았죠. 근데 그 이제 막내 생활 하면서 그때는 막내 기수들이 그 보조 출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나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연극은 시작하는 날부터 막을 내려서 뒤풀이 할 때까지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데 방송은 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면 싹 사라졌는 거예요. 그랬다 만나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에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막 외로운 거예요. 여긴 내 체질이 아닌가 봐. 난 대학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 하회의 한이라는 건데요. 그때 그 하회탈에 얽혀 있는 전설이 있어요. 허도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탈을 목각으로 했는데 금줄을 쳐놓고 거기서 만들었대요. 근데 그 허도령을 연모하던 여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금줄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저주를 받아서 허도령이 죽어요. 그래서 탈 중에 하나가 턱이 없어요. 다 못 만들었다고. 이제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런 마을에 이제 일제 시대 배경으로 해서 뭐 일어나는 이야기로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인물을 만들어 갈 때 우리 그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안민수 교수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선생님께 그 교수님께서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인물에 히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많은 연기를 가르치는 교수님들께서 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자서전을 좀 써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재미가 좀 저에게는 있었어요. 한 인물이 15이면 15살이면 15살 인생을 만드는 재미. 대본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60세면 60년의 인생을 회고록처럼 이렇게 만드는 재미가 있어서 대본을 받고 나면 그 작업을 막 밤새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희곡을 쓰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고 구성을 하고 저는 그런 어떤 형식도 좀 재미있어 하고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보다는 약간 부조리스러운 그렇다고 그렇게 필력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제가 부끄러워하는 건 어휘력이 좀 부족해서 어제 그 은우 대사에도 빈약한 어휘력에 아주 그냥 그런 거에 절감하고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게 제가 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맨날 거봐 너 책 안 읽어서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모든 아버지는 다 그런 얘기 하고 저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책을 안 읽어. 그 가족들 모두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좀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장점은 냉철한 모니터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네. 그게 주로 잘 봤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장면에서 말이야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뭐라든지 거기서 대사 꼬였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송곳처럼 봐주고 있다. 아버지도 남편도 네네. 은케도 이렇게 다 상호작용을 서로.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가족이 삼척에 가서 공연한 작품이 있었거든요. 상당한 가족이라고. 그 작품 연습은 따로 연습실이 필요 없다. 연습 시간도 필요 없다. 아무 때나 눈 맞으면 만나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잘하니까 이제 지적받을 때 또 시작했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 너무나 잘하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죠. 한번 동생이 고려 거란 전쟁에 이제 첫 방송 나오는 날 우연히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되게 하고 싶었던 사극이었고 그래서 이제 희망을 품고 보고 있었는데 첫 대사 하자마자 가족들이 전부 다 대사 톤이 어떻고 대사 투가 어떻고 저거는 왜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딱 첫 대사 나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동생이 좀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 첫 대사 뭐였을까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저 대사는 야, 너 왜 그 사극을 왜 그렇게 대사했어?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첫 촬영이었으니까 이 동생도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동생도 그걸 가늠을 하려고 보려고 한 건데 동생이 판단하기 전에 막 가족이 다 얘기하니까 정말 못 살겠구만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학원도 지금도 운영을 하고. 학원이라는 개념보다는 뭐 그렇죠. 명칭은 학원이죠. 그런데 워낙 소수로 가족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 영리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영리보다는 어떻게 그 배우로 같이 호흡하고 활동하고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 크고 작은 연극제 나가는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작품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도 아지트라는. 네, 액팅 아지트 그루입니다. 배우 활동을 하는데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네.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목말랐었던 게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 교과서 말고 실제로 작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늘 궁금했었었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옛날이었으니까 그랬겠지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책과 교수님이셨거든요. 졸업을 해야 밖에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냥 먼저 나와서 활동하는 선배 입장으로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고, 처음 그 가르침이라는 거를 하게 된 건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다 보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같은 무대를 선 거는 몇 작품이 있어요. 몇 작품이 있는데 부녀로 출연한 건 이제 더 파더가 처음이었어요. 이번 작품은 작년에 이제 초연을 했고, 이번 이제 앵콜 공연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연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작년에 연습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뭐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셨던 중에 작품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었죠. 이 2시간 이상을 아버지가 맡은 배역이 끌고 가야 하는데, 대사량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버티시려고 하느냐, 큰일 난다. 저희는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습을 하시면서 회복이 되셨고, 지금도 가끔 내가 이거 끝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무대 설 때는 뭐 쌩쌩 날아다니고 계시는데 그 힘으로 이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이제 모시고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또 모시고 오고, 이 과정을 제가 다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찮으신 몸으로 연습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이 드라마에서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배역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아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배우 입장에서는 이래서 가족이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하길 잘했다. 옆에서 무대에서 함께 내가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보호해드릴 수 있어서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했어요. 제 동기들이 2세가 꽤 많이 있고, 또 주변에 하다 보니 2세 활동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공통적인 게 웬만하면 우리 아빠랑 만나지 말자, 엄마랑 만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독자,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석자로 혼자 딱 독립적으로 서자, 이런 목표들인데, 저는 애시장초 초기 시작할 때부터 무너졌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려서부터 그 동네에서 놀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제 변화 과정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닌데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냥 받아들이고, 네. 아무리 달려가도 그 아버지 소나무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긴 한데, 네. 열심히 가다 보면 벗어날 날이 있겠죠. 네. 근데 그 대사가 이 편에서 보면 저 편이 최선인 것 같고, 저 편으로 내닫고 보면 본래의 자리가 최선인 것이 우리들 삶의 비극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라는 대사였는데, 저도 그 대사를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읊조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거를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긴 하죠. 부담되는 일이고, 지금의 어떤 아까 반듯해 보인다라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모범생이었다라는 게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누가 되지 않겠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 신랑과 연애를 하는 그 시기 어느 날은 너무 그게 싫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울었던 적도 있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있습니다. 네, 20대 때. 나는 말이야, 이제 하다못해 어디 가서 실컷 술도 못 마시고,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담배를 피고 있어봐. 뭐라고 하겠어? 막 이런 거. 네. 실제로 제가 체질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체질은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의 그런 자유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다거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다거나, 배꼽을 내놓고 다닌다거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그 배우의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 느리더라도. 네,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